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네. 강세장이 이어졌어요. 이 강세장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뭐 코스피 지수 2,70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증권주 그리고 금융주들 그리고 지주사들의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네. 좋은데 과연 이 분위기가 얼마나 계속 진행될 것인가라는 측면이겠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서 좋은 분위기는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변화의 분기점에 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흐름이 시점이어서 네.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종목을 잘 주의 깊게 골라보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는 바로 정책에서 가치로입니다. 이제 네. 대선이 끝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일단 정책과 관련된 그 이슈주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네. 내지는 기존의 지금 현재 지주사라든가 금융주들 외에 새로운 종목군들이 잠깐 움직이는 흐름은 나올 건데 증권주라든가 지주사들처럼 강력한 시세를 뿜어내는 그런 그 정책주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나올 만한 재료는 네. 다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참 보기 드물 정도로 1조 원 규모의 이제 코스피 정보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환율도 계속 밀렸죠. 1,36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시장은 다시 정책적인 이슈 테마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좋은데 여기서부터 종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언급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지수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5,000포인트를 제시를 했고 거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약 10조 원 정도의 이제 세액을 공제하는 그런 정책까지도 정책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강력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책주들 또 그 내용들이 다 주가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곧바로 강세를 이어가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체로 지수는 이제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그 이격이 좀 커진 상태고 언급드렸듯이 재료가 다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평가됐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정책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주가가 가는 겁니다.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로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눌림은 나올 수 있겠고요. 약간의 혼조라든가 기간 주정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자 내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이런 전략은 조금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과연 이제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라는 것이겠죠. 언급드렸듯이 이제 정부 정책 테마주로 할 수 있는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 중심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들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정책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그들 종목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새로운 쪽으로 갈 것이고요. 언급드렸듯이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중심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섹터들은 역시 대형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업황 호전이 됐고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여전히 주가가 올랐어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평가된 종목으로 시장의 매개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자 지금 현재 정책 테마주 중심의 강세장에서 분위기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서 우리가 네. 좀 신중하게 또 침착하게 시장을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리고요. 자, 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진정되고 야금야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렇게 뭐 공격적인 매수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뭐 1조 규모의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고 드디어 누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코스피 종목에 대한 순매수 규모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이겠고요.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도 선물 매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오늘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급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정책 테마주 이슈 맥락에서 주가가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에 의한 가치 중심의 반등 자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돌릴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크게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선호할 종목 중심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태도도 네.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삼성증권이에요. 오늘 증권구주들이 강했어요. 삼성증권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차 목표가를 또 달성했습니다.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지주사만 제가 조금 이제 못 쫓아갔죠. 놓친 종목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증권주라든가 은행주들도 오늘 다 강세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신한주라든가 하나금융주주도 지금 이제 주가 목표가 거의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 장세는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지금 금융주들과 은행주들과 증권주, 지주사들 외에는 지금 현재 정책 테마로서 그렇게 강력한 종목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과연 이들 종목 중심의 강세가 얼마나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가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차적인 레이스는 저는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신증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드렸듯이 절반 정도로 털어내시더라도 나머지는 가져가자는 측면이 있었죠. 네. 자, 삼성증권도 3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종목도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매도는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21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선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새로운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고자 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 의지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은 나올 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권주들은 갔다가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증권주들은 절반 정도는 털어내시더라도 나머지는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고 바로 네. 삼성증권도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절반 정도 털어내고 나머지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이고요. 3차 목표가 62,000원 달성했기 때문에 4차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4차 목표가 67,000원 말씀드리고 익절가 59,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4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도 전략을 추천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HD 현대미포인데요. 역시나 신고가 경신했고 2차 목표가 18만 원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종목이에요. 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권 종목이고 지금 이 종목도 알게 모르게 지금 주가가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대형주들 모두가 지금 이전 정책 테마주들에 열광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네.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은근하게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상승장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들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조선주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워낙에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다가 잠깐 쉬는 과정들은 보이더라도 결국엔 중장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현대인포 지금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의 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굳이 물량을 털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 목표가를 제가 22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잡아드리는데 네. 23만 원 정도까지 가서는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과정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조정의 폭은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3차 목표가 22만 5천 원, 익절가 18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설정을 드리면서 자,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미포는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3차 목표가 22만 5천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매니저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니까요. 이런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근데 보통 대형주 장세가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면 막 털고 쉬고 무섭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겨내기가 참 어렵고요. 결국엔 지금 이 대형주 장세는 시장의 큰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펀더멘탈을 알아야 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의 그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결국엔 조선주들은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매집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시기 바라고 지금은 시장이 뭐 이 종목 저 종목 왔다리 갔다 한다고 대응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중장기로 끌고 갈 때 가장 안전한 확실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가져가는 것도 능력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공략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 하나오션이에요. 네. 계속해서 조선주는 사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다시 또 등장을 했네요. 다시 등장 아직 네. 못 가서 또 한 번 이제 등장할 때가 됐고요. 네, 일단 언급드렸듯이 지금 뭐 각종 정책과 관련된 이슈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다시 뭐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싹 돌려서 가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그러나 지주사, 증권주, 금융주 일부 종목군들 말고는 정책 테마주들은 제대로 된 수익을 준 종목군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단타고 지금은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잠깐 순환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테마주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언급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올 것인가? 결국엔 대형주 쪽에서 업황이 살았고 실적이 살아있는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는 측면이겠고 지금 HD 현대인프가 신고가 났죠. 그리고 뭐 그쵸. HD 현대, HD 한국조선해양도 모두가 신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사상 최고가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삼성중공업도 강세인데 지금 하나오션만 주가 못 갔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도 우리가 이제 길목을 잡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한 단계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조선주들은 호재가 워낙에 많은 상태입니다. 일단 워낙에 많은 호재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업황 자체가 좋은 상태고요. 미국 MRO 시장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그 반사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주입니다. 그동안 단기로 올랐고 쉬어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반발 매수라든가 이제 모멘텀이 또 한번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정책 테마 이슈 쪽으로 주가가 많이 갔고요. 네. 그들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이제 가치주 쪽으로 사서히 움직인다고 한다면 조선주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 좀 관심도 네. 좀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잘 안 가서 사실 다시 가지고 왔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5월 한 달 동안 좀 계속 횡보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종목은 타이밍 네.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것은 뭐 신의 영예로 보셔도 됩니다. 네.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가 프로 투자자들도 이런 종목은 타이밍을 잡지 않고 선침해하고 매집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네. 선수들의 영역이겠죠.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고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나타났고 보통 대체로 60일 이평선 중심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이단 반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움직일 만한 위치에 와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네. 이 종목이 주가가 상대로 못 갔던 것은 말씀드렸죠. 지금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쵸. 주가가 밀린 겁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29만 5천 원 이상까지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이 저가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네. 매집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 자, 볼까요? 오늘 매수가는 오늘 종가 76,800원이니까 이 정도 선부터 조금 밀릴 때마다 매집 전략은 계속해서 좀 강화를 하셔도 무방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일단 움직이게 되면 강할 겁니다. 자, 뭐 1차도 목표가 95,000원 제시드리고 자, 손절가 6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종목 조선주 중에서도 하나오션을 다시 이렇게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 하나오션 외에도 다른 공략주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개별주들 중에서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굉장한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어요. 오. 자, 지금 그 종목도 제가 요즘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조선주들과 그리고 언급드렸던 이제 그 정책 테마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시장이 겉들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만한 종목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네. 자, 그 네이버 밴드 한번 가셔가지고요. 자, MBN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 오늘 밴드 가셔서 오늘 무료 네. 방송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목표가를 달성하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님이십니다. 네이버 밴드 한규수 검색해서 꼭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